얼마 전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추비는 헛고래 해야지. 그렇게 주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는 정해진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놀랐는데요. 자세히 쓰신 내용으로 봐선 고추 농사를 잘 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처럼 여름부터는 헛고래 추비를 관행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에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게 생각할수록 참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의 고추 재배 자료에는 추비를 헛고래 하는 것은 노력 절감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잎과 줄기가 우거지는 여름에 비료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추 농사를 크게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고령화가 된 농촌에서 크게 농사를 하다 보면 비료 한번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방법이 엄청난 강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수년간 아무리 관찰하고 실험을 해봐도 헛고래 비료를 주면 힘을 덜 들인다는 것 외에는 다른 장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 농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 농사에서까지 굳이 헛고래 뿌려서 낭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고추 농사를 할 때는 그렇게 헛고래 비료를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줌의 비료라도 귀해서 손실이 없도록 고추와 고추 사이에 주었는데요. 그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그냥 헛고래 뿌리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헛고래 주어도 뿌리가 고랑 쪽으로 뻗어 있기에 뿌리면 다 흡수한다는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효율성을 따진 연구 결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추비는 처음이든 나중이든 할 수만 있으면 고추 포기 사이에 주는 게 고추 자체에는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비료 손실, 비료 유실도 없고요. 효과도 훨씬 빠릅니다. 올해 우리 고추를 볼까요? 정말 탐스러울 만큼 많이 달리고 사이즈도 얼마나 큰지요. 비가 자주 오기에 약간 덜 익은 고추까지 땄는데요. 길이가 평균 15에서 18cm 정도 되고 고추 껍질도 단단하고 아주 두껍습니다. 아래쪽 고추뿐만 아니라 위쪽도 길쭉하게 쭉쭉 뻗은 게 세력도 너무 좋습니다. 엄청난 장마비가 훑고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한 포기도 죽지 않고 병 하나 없이 생생합니다. 고추와 고추 포기 사이에 준 추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조건 헛고래 뿌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헛고래 비료를 뿌리면 잔뿌리가 그쪽으로 더 많이 유도가 됩니다. 고추는 천근성이라 지표면 가까이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것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내립니다. 그 주요 뿌리에서 나온 잔뿌리가 주로 양분을 찾게 되는데요. 고추 심어놓은 두둑 가까이에 영양분이 충분하면 잔뿌리는 거기에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양분이 부족하면 잔뿌리들은 양분을 찾아서 좀 더 멀리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헛고래 비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잔뿌리들이 양분을 찾아 그쪽으로 더 많이 유도가 되겠죠. 자주 많이 뿌릴수록 잔뿌리들이 더 많이 고랑 쪽으로 유도됩니다. 그게 왜 나쁘냐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평시 날씨가 좋을 때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해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고랑 쪽에서 양분을 찾으나 두둑에서 찾으나 잘 흡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날씨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간 변덕이 많지 않습니다. 장마 기간도 길고요. 기습적인 집중호우도 가을까지 자주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비만 해도 퍼붓는다 할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비가 며칠이고 쉬지 않고 오면 배수가 잘 되게 고랑을 잘 만들었다 해도 땅은 침수된 것처럼 젖어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장화를 신고 고랑을 걸어가 보면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고랑이 배수가 잘 되어 겉으로 물이 잘 빠져나간다 해도 고랑은 계속되는 비에 수막 현상이 생겨 이쪽으로 뻗은 뿌리들이 숨도 못 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랑 쪽으로 뻗은 뿌리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추는 물에 아주 취약합니다. 약 4일 동안만 고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고추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고사합니다. 실제로 밭에 가보면 긴 장마 후 고랑이 침수된 곳 고추는 시들어 죽어가는 것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고랑으로 뻗은 뿌리들이 잔뿌리라 물에 젖어 있더라도 고추 주요 뿌리들은 지표면 근처에 있기에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병은 다릅니다. 전년도에 역병균이 발생했던 곳에서는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일 고랑에 잔뿌리가 많이 몰려서 물에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 그 잔뿌리에 역병균이 달라붙어 고추를 고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을 따라 전염되는 역병은 한 포기만 죽이지 않고 심하게는 밭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역병을
물병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비료 유실이 많아집니다. 고랑에 뿌리면 잡초들이 가장 많이 흡수하고 극히 일부만 고추뿌리가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비가 올 때 빗물에 모두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운 비료들이 유실되는 것이죠. 이렇게 헛골에 비료를 뿌리면 비료는 많이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아주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각 농가에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각각의 밭은 점점 더 산성화되고 더 나아가 전국의 강은 유실된 비료 찌꺼기로 부영양화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고랑에 뿌리면 풀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고랑에 비료를 뿌려보면 고추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이 풀입니다. 풀이 작물보다 먼저 양분을 덥석 받아먹고 자라게 됩니다. 고추를 위해서 비료를 뿌렸더니 고추는 아주 일부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잡초에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섭게 자라는 게 잡초인데 양분을 섭취한 잡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버려두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 풀을 제거하기 위해 김매기를 하든지 제초제를 쳐야 합니다. 물론 제초제를 치면 고랑풀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랑에 비료를 뿌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발상은 바로 이 제초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고추밭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뿌리까지 다 죽이는 이행성이 아니라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잎과 줄기만 죽게 하는 접촉성 제초제를 주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초제는 잎과 줄기만 시들게 하기에 풀뿌리는 살아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바로 무섭게 자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제초제를 쳐주어야 하고 그러면 풀도 내성이 생겨 잘 죽지 않으니 제초제 함량을 더 높여서 사용해야 하고 그래도 죽지 않으면 더 자주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밭은 점점 망가지고 제초제로 인해서 작물에도 약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악순환입니다. 따라서 헛골에 뿌릴 때는 밭이 커서 일손이 부족할 때나 제초 매트를 깔아 쓸 경우에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꼭 헛골에 뿌려야 한다면 고랑에 제초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비료 유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초제를 칠 필요는 없겠죠. 이때는 반드시 부직포용 제초 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대 재질 부직포는 물이 빠지지 않기에 비료를 뿌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름 우비료를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고추를 심고 가꾸면서 관찰해 본 결과 봄부터 가을까지 우비료는 가급적 이렇게 고추와 고추 사이에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고추 농사 규모가 크지 않다면 헛골에 뿌려 비료를 낭비하기보다는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제 동영상 제목 아래 추가 설명란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 일부를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설명란에 적어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